다시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돌고 도네요. 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온 게 이제 바른정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출마 어제 선언했습니다. 기호는 뽑혔습니까? 1번 뽑았어요. 1번.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뽑았는데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로또를 사든지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1번. 네.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 2번이 하태경이고요. 하태경 의원. 3번이 정운천이고 4번이 네. 지상욱. 4번이 사실 지상욱.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은 본능적으로 4번을 누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지상욱 4번, 그다음에 5번이 김영우. 지금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은 네.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찍으라고 오면 그걸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당원이 하는 그거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국민 여론조사 네. 30%. 국민 여론조사 물론 뭐 당연히 70% 가장 중요했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 만큼 인지도나 일반 여론 지지도가 있는 분이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운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정운천은 알겠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왜 정운찬.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혹시 정운찬 총리와 헷갈린 건가 해서 정운찬 말고 정운천을 알아? 내가 그랬더니 오늘 고구마 보냈던데 그래요. 고구마 보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막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경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도 물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는 분으로 네. 알려지긴 했으나 대중적으로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성욱 의원도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긴 하나 그건 오랫동안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또 부인의 지명도 때문에 얻었던 지명도가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특히 최근 대선 기간에서 네. 지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와 거의 뭐 맞짱 뜨는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언론을 많이 탔고 대중 인터뷰도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혜원 의원만큼 지금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선거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죠. 당선 안 되면 이제 당선 안 되면 여기서도 잘리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당선이 혹여 되시면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대표로도. 그거는 이제 당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는데요? 며칠이죠? 이제 디스하시고 막 이제 반대운동 하시게요? 네. 이 당원 투표는 17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뭐 호남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24일, 25일. 그래서 결론은 26일 날 납니다. 당내 분석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아무도 당내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강 2중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누가 되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오자 토론 한번 할까요? 그럼 좋죠. 바른정당 당대표 오자 토론?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 코너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닐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도와주시냐 방해하시냐 걸려 있네요. 그렇죠. 네. 안 나오시면 뭐 당대표 출마하실 때 아예 방송에도 안 나오는 걸로. 네. 자, 왜 출마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중에 여쭤볼 텐데. 네. 본인은 왜 출마하셨습니까? 당이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2자리 가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이 살아야 저도 살고 사실 뭐 일종의 우리 당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집에 불난 거다 비슷하잖아요.
불을 끌 때는 양동이도 쓰고 종제기도 쓰고 모든 거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제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 저라도 뛰어들어서 당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던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있었죠. 예. 예.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예. 자유한국당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거나. 청문회 추경 이런 거요? 예.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작아서 묻힌 건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3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공조하는 것처럼만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뭐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커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가고 있죠. 맨날 네. 보도가 그래요. 구분을 할 만한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네. 구분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 김상조 이제는 이제 위원장이죠. 후보였던 네. 시절. 네네. 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제 야당은 다 반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의원님만 하더라도 좀 입장이 다르시죠. 이미 저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김상조 후보는 좀 공정위원장으로 이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른 당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의혹 뭐 그렇게 저게 다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할 사람이 국회의원들부터 좀 이제 걱정되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위장 전입 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300명 다 조사하겠다. 네. 그리고 너희 300명 중에 이 정도 위장 전입이 있는 사람 다 사퇴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사실 이제 지금 위원장의 그 여러 가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임명하는 거가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뭐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 다음에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전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을 쭉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뭐 공정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당론을 안 정하다 보니까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그냥 당론처럼 언론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혹은 의원님도 그러고 김영철 의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김상조 강경화 후보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통과시킬 만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명도 있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 그런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당 메커니즘이? 담당 뭐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를 지목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몇 명 없는데요, 뭐. 바른정당에.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발언이 그냥 공식 입장이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변인이겠죠? 예. 뭐 꼭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죠. 뭐 중론을 좀 묻기도 하겠고 혹은 뭐 지도부의 의견을 묻기도 하겠고 뭐 선수 높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고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른정당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당론도 없다고 하는데 당론처럼 보도가 되고 바른정당은 결국 그렇게 다 반대하는 걸로
이미지가 굳혀지는 건 바른정당을 위해서 좋지 않지 않나요?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바로 잡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개별 당직을 맡은 사람이 A, B, C, D 있으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이게 당 전체에 어떻게 보면 조율되거나 또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들이 막 나갈 때도 누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이 있어가지고 조율하고 통제하고 대장이 하지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 다수 의견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역할을 하는 대장이 지금 없잖아요. 당 대표도 없고 지금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일어나는 그런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당 대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죠. 기자들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혼선을 겪거나 아니면 저 정도로 대변인이 말하면 뭐 중지가 모아졌나 보다 오해하거나 사실 언론인들도 얼마나 바빠요. 매일매일 기사 쓰고 취재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 누가 발표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냥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이겠거니 그렇다. 그럼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여러 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최초의 외무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낙마하면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이다. 여성으로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뭐 심증일 뿐이지 제 짐작일 뿐이지 무슨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 강경화 후보자는 보니까 주로 외국에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지인들 얘기를 그분을 잘 아는 여러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모든 걸 하신 것 같아요. 뭐 오래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경제권을 분리했다고도 하고 아예. 예. 뭔가 이제 결혼할 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친정 쪽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채무라든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예 결혼 때부터 이 소위 재정 문제는 구분 계리를 딱 해서 전혀 노타치하는 걸로 그렇게 뭐 돼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을 갖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랬다면 저도 이제 일하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참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사무차장을 하는 그 현직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국은 하자가 있어서 너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참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고요 사안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국면이. 그리고 불과 2주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우리 국익에 중요한데 그러면 외교 장관이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치룰 건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권을 발휘해서 임명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와 또 다른 얘기했다고 또 이제 당에서 난리가 날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네,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난리 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각 바른정당의 개별 의원이 가진 생각과 좀 다른 당론처럼 비춰지는 입장들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과도기라서 그렇다. 근데 그런 과도기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야3당은 다 공주해서 다 일일이 모든 걸 반대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바른정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치면 지금 지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바이올린이 자기 맘대로 소리 내고 막 첼로도 지금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야. 징징거리.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조 위원장을 임명했더니 어제.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채택 안 되면 거의 다 임명했거든요, 그냥. 아니 뭐 그랬죠. 절차적인. 기억나죠. 예. 그 농림수산부 장관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바로 직전에 그분 때문에 이 난리까지 온 계기도 됐잖아요. 네.
경찰청장도 뭐 음주운전 때문에 네,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다음날 그냥 임명했어요. 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임명하자 바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합법적 권한인데 마치 채택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듯 그러면서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 권한을 썼더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 나온 워딩이 뭐냐면 독재였어요. 독재? 네. 바른정당이 독재라고. 독재 찾아보십시오. 독재라는 단어 등장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너무 게으르다.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항의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다 독재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게 울림이 없거든요. 말을 세게 한다고 다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울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오히려 반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의 메시지 관리가 불통 그리고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도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독재라고 했고요. 바른정당이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고 네, 좀 대화가 필요하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름없는 스탠스로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당대표 출마해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낡은 보수와 얼마나 우리가 다른가 확연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방향도 그쪽으로 좀 가려고요. 낡은 보수라는 거는 보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다음에 진영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진영밖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대한민국보단 진영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 정체성에 비춰봐서 이건 우리가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안만은 결연이 맞겠다.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정당은 자기 존립을 위해서 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아니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한 게 뭐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찬성은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신 건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내내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미지는 내내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와운데 바른정당도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오늘 논평은 그렇지만 추경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심사조차를 안 하겠다고 거부했지만 저희는 심사 합의했어요. 이런 것도 다르죠. 다릅니까? 예. 그래요. 그게 다른 뉴스로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시정연설을 하는 날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차담회에 가지 않았고 우리는 추경 자체 논의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를 하겠고 심의를 하겠다는데 동의했다.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날 다시 아니다. 야3당은 추경에 반대한다라는 워딩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정이? 시정연설 하시는 날 대통령께서 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에 참여한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담당자 A예요. A. 담당자 A.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 못 드리는 거를. 담당자 A.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니다. 우리가 이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소위 야3당이 똑같은 생각이다.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생각. 요거를 발표한 사람은 담당자 B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꾸 말이 아니 달라가지고. 그러면 이래. 완전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B한테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심사에 참여한다고 언론에 타 발표했는데 네. 그래서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확연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게 어제 네. 다 뉴스였는데 아니 오늘 이게 뭔가요? 하고 제가 어제 전화를 다시 B에게.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 어제 하루 종일 통화를 해갖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네.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두 개가 안 달라. 안 다르다? 안 다르라. 심사는 참여해. 그런데 근데 요건에 안 맞다는 뜻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에는 안 맞지만 심사에는 참여해가지고 네. 일일이 따져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이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 3당이 다 반대했다는 네. 메시지가 그 다음날 나온 것이고 그 전날에는 자유한국당만 아예 반대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 B 담당자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기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해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 국민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빨리 이 지휘자를 뽑아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화롭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화음을 내겠습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면 예.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화음을 낼게요. 사람들이 바른정당 안에 들어가서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다 만난 다음에 바른정당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언론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하겠어요. 바른정당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외부에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메시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자꾸 같은 메시지가 네. 하여튼 뭐 본인이 대표하면 다 없어진다는 한 거죠. 2주 후면은 해결되니까 죄송합니다. 2주만 좀. 이건 어떻습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표결에 가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예, 물론 제가 모든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본 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김상조, 강경화 이런 인사들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네. 뭐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뭘 반대했던 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를 분명할 수 있는 게 표결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수 진영에는 있을 수 예. 있죠. 예.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점수를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군 그 운전하신 분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 하고 또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반대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보수 정치의 관점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모르는데 네. 여하간 이분이 어쨌든 제가 보면 국민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으면 통과될 법한 인사인데 이거 하여튼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이런 약간지 이념적인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위해서 헌재 재판관 중에 다르시죠. 이미 저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김상조 후보는 좀 공정위원장으로 이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른 당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네. 의혹 뭐 그렇게 저기 다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할 사람이 국회의원들부터 좀 이제 걱정되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위장 전입 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300명 다 조사하겠다. 네. 그리고 너희 300명 중에 이 정도 위장 전입이 있는 사람 다 사퇴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사실 이제 지금 위원장의 그 여러 가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임명하는 거가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뭐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 다음에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전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을 쭉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뭐 공정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당론을 안 정하다 보니까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그냥 당론처럼 언론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혹은 의원님도 그러고 김영철 의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걸려 있네요. 그렇죠. 안 나오시면 당대표 출마하실 때 아예 방송에도 안 나오는 걸로. 네. 자, 왜 출마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중에 여쭤볼 텐데. 네. 본인은 왜 출마하셨습니까? 당이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2자리 가야 되고 내년 네.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이 살아야 저도 살고 사실 뭐 일종의 우리 당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집에 불 난 거다 비슷하잖아요. 불을 끌 때는 양동이도 쓰고 종제기도 쓰고 모든 거 다 동원하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종제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 저라도 뛰어들어서 당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던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있었죠. 예. 예.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예. 자유한국당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거나. 청문회 추경 이런 거요? 예.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작아서 묻힌 건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3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공조하는 것처럼만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커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가고 있죠. 맨날 네. 보도가 그래요. 구분을 할 만한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네. 구분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김상조 이제는 이제 위원장이죠. 후보였던 네. 시절. 네, 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제 야당은 다 반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의원님만 하더라도 좀 입장이 들어 강경화 후보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통과시킬 만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명도 있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 그런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당 메커니즘이? 담당 뭐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를 지목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몇 명 없는데요 뭐. 예.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발언이 그냥 공식 입장이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변인이겠죠? 예. 꼭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죠. 중론을 좀 묻기도 하겠고, 혹은 지도부의 의견을 묻기도 하겠고, 선수 높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고,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른정당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당론도 없다고 하는데 당론처럼 보도가 되고 바른정당은 결국 그렇게 다 반대하는 걸로 이미지가 굳혀지는 건 바른정당을 위해서 좋지 않지 않나요?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바로 잡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개별 당직을 맡은 사람이 A, B, C, D 있으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이게 당 전체에 어떻게 보면 조율되거나 또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들이 막 나갈 때도 누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이 있어가지고 조율하고 통제하고 대장이 하자.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 다수 의견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역할을 하는 대장이 지금 없잖아요. 당 대표도 없고 지금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일어나는 그런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당 대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뭐랄까 분명하게 세우는 분으로 네. 알려지긴 했으나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성욱 의원도 예,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은 편이긴 하나 그건 오랫동안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또 부인의 지명도 때문에 얻었던 지명도가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특히 최근 대선 기간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와 거의 뭐 맞짱 뜨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언론을 많이 탔고 예. 이 대중 인터뷰도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혜원 의원만큼 지금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선거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죠. 당선 안 되면 이제 아 당선 안 되면 여기서도 잘리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당선이 혹여 되시면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대표로도. 그거는 이제 당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는데요? 며칠이죠? 아 이제 디스하시고 막 이제 반대 운동 하시게요. 네. 네. 이 당원 투표는 17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뭐 호남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24일, 25일. 그래서 결론은 26일 날 납니다. 당내 분석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아무도 당내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강 2중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누가 되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오자 토론 한번 할까요? 아 그럼 좋죠. 바른정당 당대표 오자 토론. 아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 코너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닐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도와주시냐 방해하시냐. 다시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돌고 도네요. 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온 게 이제 바른정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어제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기호는 뽑혔습니까? 1번 뽑았어요. 1번.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네. 직원이 뽑았는데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로또를 사든지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1번. 네.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 2번이 하태경이고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3번이 정운천이고 4번이 네. 지상욱. 4번이 사실 지상욱.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은 본능적으로 4번을 누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지상욱 4번, 그다음에 5번이 김영우. 지금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은 네.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찍으라고 오면 그걸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당원이 하는 그거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국민 여론조사 네. 30%. 국민 여론조사 물론 뭐 당연히 70% 가장 중요했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 만큼 인지도나 일반 여론 지지도가 있는 분이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운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 좀 낮은 편이고 그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정운천은 알겠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왜 그랬... 정운찬 아,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혹시 정운찬 총리와 헷갈린 건가 해서 정운찬 말고 정운천을 알아? 내가 이랬더니 오늘 고구마 보냈던데 그래. 그거 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막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경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도 물론